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지역인문화센터에서 살림 맡고 있는, 그리고 문화도시, 익산문화도시 시민추진단에서 이제 주민추진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전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화센터는 일단은 그 지역의 인문 자산이라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문 강좌, 인문 또 축제, 또 체험 프로그램 등등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지역민들에게 이제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건 문서상의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중간 지원 조직에 좀 오래 있어서 그랬던지 제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봤을 때 여기 이 대학의 어떤 재원이나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 또 지역에서 사람들을 조금 찾아서 키워내는 일,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문서 이면의 일들로 그런 일들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사랑이요. 옛사랑이 사무치게 그리운 몸인 것 같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사실은 사실 이번 봄은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 14일이 제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근데 만 40세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 봄이 저한테는 조금 특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울적한 봄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겨울에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줬던 음악이 아이유가 냈었던 겨울잠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노래 가사 보면서 나 진짜 아이유보다 글을 못 쓰는구나, 어떻게 얘는 이렇게 글을 잘 쓰지?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가사가 끝이 나더라고요. 언제나의 아침처럼. 그러니까 뭔가 사계가 지나가더라도 아니면 긴 겨울잠을 자더라도 결국은 언제나의 아침과 같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봄이기도 하고, 또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이 끝나는 시기이긴 하지만 언제나의 아침처럼 매일매일 그래야 했던 것처럼 살아가면은 사실은 그 자체가 그냥 언제나 청년 아닐까? 그런 자기 스스로의 위로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희망현대는 제가 한 2017년, 18년 정도부터 회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희망현대라는 단체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시민창조스쿨 같은 그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분만세,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동아리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또 긍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희망연대랑 정말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제가 익산에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익산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익산이라는 지역에 환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에서 돈을 버니까 지역에 환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희망연대랑 같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희망연대 작게 후원을 시작했고,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희망연대와 이제 같이 사실 문화도시에 대한 그 정의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마다의 문화도시를 꿈꾸고 있는 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문화라고 하면 보통 예술 쪽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좀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식문화, 차문화, 뭐 문화라는 말을 사실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그 공동체성,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답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오랫동안 향유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속성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문화도시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예술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은 하나의 매개나 수단에 불과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때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옛날에 여성 친화 도시가 익산의 어떤 브랜드였을 때는 여성 친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익산이라는 도시가 추구하는 사업들 속에 얼마나 문화적인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은 사실 그것도 문화도시라고 생각해요. 지역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글 속에서 지역의 어떤 문화적 자산들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미륵사지는 뭐 옛날에 뭐 북부메토고 어떤 시대에 지어졌고 좀 그런 이야기 말고 미륵사지에 허물어진 어떤 한 축을 보면서 아 혹시 나도 어느 한 축이 무너져 있지 않을까, 혹시 나도 어느 한 축이 대충 이렇게 땜질돼 있진 않을까, 그러고 싶진 않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보자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좀 돌아보는 계기, 혹은 한편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약간은 역사나 뭐 박물관처럼 좀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좀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대학이 만들 수도 있고 교육이 만들 수도 있고 지자체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지역의 청년들이 남았을 때 쟤는 뭐 성적이 안 좋아서 꿈이 없어서 실패해서 지역에 남은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이 지역에서 뭘 하기 위해서 남은 거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좀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주말이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전날 밤에 그러면 아이가 되게 기대를 해요. 그 기대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원아, 아빠 내일 주말이니까 재밌게 놀자라고 하면 주말이라는 말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제는 주말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나 나와야 되니까 없으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지금 이 인터뷰 마치고 돌아가면은 오히려 제 딸이 주말이 아닌데 아빠가 일찍 왔네라고 좋아할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만 집중이 돼 있고 답변이 하나도 안 들어요. 긴장하지 말래도 긴장이 돼.